자, 1-3 사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 사례. 1-2까지 했고 1-3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사례를 읽어볼게요. 항상 게임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게임 중독인가요? 전부 다 이제 문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또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 인식을 하는데 큰 목표가 있어요. 문제 인식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 인식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시작이 잘 안 돼서 성역 상담이 발전이 되지 않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부분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이것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루고자 할 때 대충 이제 사례가 이해가 돼야만 이제 문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야 본인이 모르고 있는 다른 문제 혹은 본인이 괴로워하는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일깨울 때 문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문제다, 문제다, 이게 문제야. 이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문제를 말할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만 하겠어요.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지금 시험 기간이라 2, 3주 전부터 게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 평일에는 한 판, 두 판 정도만 하고 있고 주말에 합쳐서 3, 4시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더니 계속 생각이 나네요. 시험 기간인데 밤 12시 30분 정도에 공부를 마치고 30분 동안 아프리카 게임 방송이나 유튜브 게임 관련 영상 보고 1시 정도에 자고요. 목요일 날 시험이 끝났는데 벌써 시험 끝나고 PC방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중독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된 그런 방향성이 되겠어요. 문제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삶의 개인이나 혹은 학교나 직장이나 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문제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그 내면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학교의 내면의 문제, 학교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학교 생활인데, 시험 기간인데,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내면에서, 이 학교 생활의 내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선악의 문제가 있는지, 합의의 문제가 있는지, 순위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심층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는 게 영역과 그다음에 유형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영역만 실컷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걸 빨리 유형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유형도 많은데. 그래야만 그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5명, 저 빼고 5명. 5명이서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누려면, 근데 5명으로 나눌 것 같게 꼭 나눠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무슨 영역, 무슨 유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김지인 성도님부터 무슨 영역의 무슨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학교 영역의 선의 유형.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나는, 근데 이거 두 가지 생각을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 라인. 네, 네. 제가, 네, 그럼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도 괜찮아요. 네, 한 가지만 해서 만약에 방향이 틀리게 되면 또 아, 빨리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 해보라고 했으니까 음, 네. 두 가지 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 좀 뭐였죠? 학교의 순위요. 학교의 순위 문제.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기간이라는 거랑 연관을 해서 학교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위가 지금 잘못됐다. 계속 지금 뭘 하든 그냥 게임에 계속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거는 유형은 그냥 똑같은데 영역을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순위 문제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학교의 순위 혹은 개인의 순위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도 얘기해 주시죠. 조남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이제, 읽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게임 방송, 방송하고 게임 방송. 관련 그런 게임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상담자가. 네, 근데, 그 아프리카 TV 그 게임이 보통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이렇게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또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거기서 주는 아주 그 성취욕이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게임을 보통 많이 하지 않나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지난번처럼 이거를 개인으로 볼까? 개인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 모바일 게임 속에서 불특정 다수들과 형성된 어떤 그런 그 게임 안에서의, 하여튼 그 게임 안에서의 그 사회적인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저는 그 게임 속에서 만나는 관계 형성된 그런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런 형성된 그 사회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형에서는 어떤 이제 그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예,
그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 관계의 문제로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로 관계 문제로 제어할 수 있겠고, 또 사회적인 관계 말고 또 다른 영역과 유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음, 이게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맺어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보통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 게임에 대해서 또 많이 서로가 공유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뭔가 그 게임의 관계로부터 자기가 그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면 뭔가 자기 존재가 되게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음, 그 또래 집단 속에서 뭔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학생이기 때문에 좀 학교와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관계. 네, 관계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유형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순위라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런 순위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계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 문제, 그다음에 관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각각 학교 생활에서의 일들과 개인적인 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학교의 순위일 수도, 개인의 순위일 수도, 학교의 관계일 수도, 사회의 관계일 수도,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또 해보죠. 고유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김준성 군이랑 비슷한데 두 가지를 우선이 보라고 해서 개인하고 학교를 봤어요. 이제 학교는 뭐 시험 기간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학교 보고 아니면 개인 생활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시험 기간에 몇 시에 저기를 하고 어차피 개인의 문제니까 그래서 개인 학교 두 개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저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시험 때인데 뭐 몇 시간을 하고 뭐 끝나고 또 몇 시간을 하고 순위의 문제가 더 우선인데 두 가지로 혹시 본다 그러면 현학도 살짝 현학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항상 게임을 한다. 이게 시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항상 생각이 나고 아프리카 게임, 뭐 유튜브 게임에 집중을 하면 이게 이제 악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서 선악도 걸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역이랑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교의 선악인지 개인의 선악인지 이게 어떤 영역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개인으로 하면 선악을 보고요. 학교로 하면 순위로 보고 싶어요. 네. 학교로 하면은 순위로 보고 싶고요. 학생이니까 뭐 시험 때 뭐 그러니까 학교로 보면 순위로 보고 싶고 개인으로 하면 선악으로 보고 싶고. 네. 자, 그렇게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뭐라도 하나 걸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해놓고 이게 틀려버리면은, 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이, 예,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선악의 문제나 또 학교의 순위의 문제는 또 되게 비슷했죠. 했던 거랑.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어떤 영향 관계 속에 있고 문제 인식을 이제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것에 이게 초점이 있어요. 이걸 그냥 맞춰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모르고 있는 분야.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게 게임 중독인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게임 중독인가? 할 일은 다 하는데 그 전 사례도 되게 비슷했죠. 전 사례에서도 1-2 사례에서도 하는데 뭐 나는 적절히 한다. 근데 게임 중독인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문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3이고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하면서 잃어버리는 건 대학인 거죠. 여기서도 네, 지금 시험 기간인데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게임을 통해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냐, 이루지 못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험보다는 게임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게임을 생각하면 할수록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장기가 참 적절한 예인데, 장기에서 보면 이 초보자들은 꼭 뭐, 이제 별로 이렇게 가치가 낮은 거에 이렇게 전체의 승패를 다 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왕이 죽고 있는데, 왕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졸 하나 먹겠다고 막, 차, 포 쓰면서 졸 하나 먹으려고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왕은 죽어가고 있어요. 왕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 졸 하나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 생각 못하고 얻고자 하는 것에 막 빠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인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존경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뇌물을 받으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연금과 그 또 이제 그 모든 그런 이제 연봉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100만 원의 뇌물에 눈이 멀어서 그걸 덥석 잡으면 그럼 더 큰 게 날아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 인식을 해줘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성경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선악과 하나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 그게 뭐 대단한 그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냥 먹지 말라는 거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타까운 문제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만 하겠어요. 그러려면 문제가 이해가 돼야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면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헛돌게 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서 어떤 걸로 들어가야 이게 밑으로 잘 들어가게 될까? 개인의 순위로 들어가야 될까? 개인의 선악으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학교의 순위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학교의, 뭐가 있었죠? 학교의, 관계로 들어가야 될까? 학교의 순위가 많이 있었네요. 학교의 관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해줘야만 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한 길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또 우리 안 하신 분들 얘기 더 들어보죠. 손정철 집사님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좀 걸쳐져 있는 건, 영역은, 네, 네, 영역은 두 개 다 개인으로 봤고요. 자신이 게임 중독인지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는 것 때문에 개인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유형은 하나는 심층으로 봤어요. 근데 심층이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시험 기간에도 분명히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건 시험 기간 자체가. 근데 그 기간에도 이제 게임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부 중에도 게임 생각만 하고, 또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나고 내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게임 방송이나 영상을 보면서 이제 끝내고 있다는 거에서 제가 좀 하나는 심층으로 봤고, 또 하나는 선악으로 봤어요. 네. 이것도 또 심층이랑 또 내용 비슷한데, 공부하는 건 우리가 선순환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악순환으로, 게임을 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네. 그래서 개인 심층, 개인 선악, 이렇게 두 가지로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이제 다 한번 해보고, 개인 심층, 개인 선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상담사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가 제일 의미가 있을까? 매번 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감각을 갖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가능한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모든 거를 다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허용을 해준다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몇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맞아 들어가면은 그 다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에 어떤 얘기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게 되게 뭐가 중요해 보이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속 상담이 진행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내용이 좀 짧긴 한데 여기 이제 제 뭐 친구라든지 직접하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제3자가 나타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항상 게임 생각에 붙잡혀 있어서 그 순위를 지키느라고 내적 갈등이 엄청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6원 공부하는 거 16원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이 늘 그 게임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의 극단적인 그 모습이,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생각이 난다. 벌써 시험 끝나고 피지컬 생각만 한다.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자기, 미래의 그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좋은 학교는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절제를 해내라고 겉으로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있다는 게 스스로, 그런 내적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잡았고요. 심각한 개인적인 내적 갈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제 심층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정작 이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때문에 절제하면서 시험 기간 때는 뭐 안 하고 또 밤 12시 반까지 공부는 어쨌든 먼저 하고 게임은 조금 30분 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수용은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마음이 딴 데 학생이 공부가 우선이고 게임보다 우선이어야 되는데
정작 이러다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그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하고 신청을 받을 때도 한 가지만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이 마음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게 원형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 문제의 어떤 복잡함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명이 보면 볼수록 또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이 생겨나요. 사회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이나 또 학교 영역에서의 면이 그 속에서 관계나 신칭이나 순위나 선행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좀 더 확장이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더큰 이제 유형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전체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속에 이제 감정과 욕구 얘기가 나오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소원과 결심의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비로소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바로 변화의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서 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껍질을 갖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자기 이해가 생기고 자기 껍질을 벗고 그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경건하고 덕행하고 우애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도 훈련, 연합, 성숙, 교육, 교제, 봉사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처음에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진행해 나가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 형성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발전된 모든 문제 해결들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길을 찾느냐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이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역과 유형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감정과 욕구를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실천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처음에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길이 쭉 형성이 되는 그런 식의 전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전망을 갖고자 또 노력하고 또 그런 전망을 가지려고 할 때 끝까지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런 큰 어떤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현재에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분야가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힘들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건드려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안마를 할 때도 물론 안 좋은 부분들이 뭐 이런저런 부위가 있겠죠.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제일 아파하는 부분 이렇게 되는데 그 만지면 되게 그 괴로운 부분, 근데 괴로운 부분인데 풀면 시원한 부분, 그걸 안마를 해주는 게 이제 제 급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일 아픈 부분, 뻐근한 부분, 또 힘든 부분, 그런 부분을 해줘야 효과가 제일 큰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른 부분을 계속 겉돌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모든 흐름 속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항상 어느 게 가장 큰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어느 부분을 하는 게 제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개념을 어떤 식으로 찾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게임 생각이 나고 있고요. 다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있고,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왜 이렇게 게임 끝나고 벌써 이 PC방 갈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PC방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해요가 제일 중요한. 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까요? 전 지금 중독인가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생각이 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의미를 더 갖는 게 중요하냐면, 어, 요 단계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순위 부분과 그 다음에 심층 부분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순위와 심층의 차이. 먼저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관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문제에서 여기서 이 학생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친구들이나 혹은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면,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관계의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얘기가 되어지진 않아요. 게임 방송에서 의미를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이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 부분은 전체 마음 속에서 비중이 작은 거예요. 비중이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마음속에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뭐 좀 요 정도만 차지하는 더 큰 부분이 있어요. 그 더 큰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단계는 그러면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선악 문제가 이게 많이 차지한다? 내가 이게 옳고 그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악을 저지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공부도 마치고, 근데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악하다 혹은 또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의식은 찾아보면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선악에 대한 얘기도 좀 내용이 좀 적어요.
제일 분야가 큰 걸 찾아야 돼. 가장 큰 분야가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다른 유형으로. 다른 유형은 없잖아요. 합의 얘기도 없었고, 조직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순위와 심층. 순위와 심층의 차이를 이해해야 둘 중에 어느 유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심층의 유형의 핵심은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경험과 사건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과 사건이 이제 잘 해석되지 않아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 때문에 신체 행동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렇게 쌓이고 쌓인 증상들을 말할 때 이런 심층을 써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 것,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층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심층 유형. 그 다음에 순위 유형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거. 제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주로 타인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유익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선택에 관한 거.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공부가 나의 발전이 되는 거고 또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가에 대해서 내가 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어떤 관계를 다룬다면 그러면은 이 순위 문제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애매한데 이 학생이 그러면은 공부냐, 여가냐를 따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신체적인 부분과 감정과 경험과 그 다음에 이해와 해석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지. 그것이 이제 이 중요한 유형을 결정짓는 그런,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게임을 할 거냐 공부 시간과 게임 시간 사이에서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신체 행동과 감정 반응과 경험 사건과 이해 해석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더 초점이 가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뭐 얼른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유형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심층과 그 다음에 순위 문제가 다른 이 영역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게 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개인의 순위냐 개인의 심층이냐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심층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개인의 순위로 갈 건지 개인의 순위 문제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의 심층으로 가는 게 나을지 순위 문제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냐면 순위 문제에서의 방향은 순위를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어떤 식으로 방해가 된다면 이걸 줄여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더 늘리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심층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의 방향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석하지 못해서 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바꿔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 때문이고 그런 감정을 갖는 이유는 어떤 사건 때문이고 그런 사건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쌓이고 쌓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룰 때 이런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잘 안 될 때 이런 문제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되게 심각한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가벼운 상태인지 그래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깊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한 건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둘 다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대하는 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가벼운 문제인데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게 좀 극단인 거죠. 하나의 극단은 심층으로 가는 거고 하나의 또 반응은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이렇게 다룰 건지 개인의 그런 순위로 가볍게 다룰 건지 아니면 개인의 심층으로 좀 무겁게 다룰 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 처음에 그냥 손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럼 실체인가라는 생각도 들다가 다시 손인가 이렇게. 어, 저는 원래 손이었는데 네. 심쿵으로 바꿀게요.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는 그 핵심은 피상담자의 모습 속에서 네, 찾아야 돼요. 네,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 게임 생각을 한다. 음, 그냥 항상. 음, 그래서 이게 그냥 순위만 해준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엄청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평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하고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문제는 항상 그거에 이제 매여 있는 거? 음, 그래서 심층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아, 어, 승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그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고, 근데 항상 그 생각 속에서는 온통 게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심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개인의 심층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요. 고유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시간보다는 계속 생각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을 잡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심층으로 덮는 게 문제 해결이 더 낫지 않나. 근데 근데 또 심층으로 보기에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건가? 이런 생각은 살짝 또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서보다는 심층으로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손종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그 글을 보니까 또 게임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주말 앞에서 일주일에 한 3-4시간 정도니까 음, 다 나누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음, 그 정도 게임을 하는 건데 심층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제 개인의 심층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좀 또 순위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김은숙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위하고 심층의 두 가지를 봤을 때,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뭐 당장 지금 뭐 고등학생이랑 고3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얘는 뭘 하기는 해야 되고 성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크지만은 뭔가 재밌어야 되고 막 늘 즐거워야 되고 이런 욕구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게 고쳐주고 싶고 고쳐주려면 아마 이게 학생이니까 지금 게임이지만은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주지 못하면은 즐거움에 항상 매몰돼 있고 그렇게 빠지고 게임에 붙잡혀 있다는 그 재미에 붙잡혀 있는 이 문제를 지금 고쳐주지 못하면 나이 더 들어서는 직장 들어가서는 다른 중독 계속 딴 데로 발전하잖아요. 나중에 또 40대 돼서 돈 많아지고 그러면 또 중독으로 갈 수 있고 해서 어릴 적에 어떤 테러를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본인의 어떤 내적인 갈등,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심층,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럴 때 잡아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심층으로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잠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향 자체가. 네. 절제를 잘하고, 겉으로는 절제를 잘하고 있는데도 이 내적 갈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내적 본인 굉장히 괴로운 거라고 봐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답은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어떤 판단, 결정,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인식이라는 그런 전체 과정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인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라서 예를 들면 만약에 순위로 하게 된다면 그런 여가 생활,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사로 인해서 자기의 발전되는 그만큼 생각 속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족한 생각, 시간은 뭐 제한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계속 여기에 이 퍼센트가 있는 것이라서 그걸 바꿔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결국은 순위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시간 개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생활 습관, 또 생활 패턴 이런 부분을 다루게 돼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상위에 있는 거죠. 상위에 있는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근데 상위에 있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 다뤄요. 더 깊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왜 근원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생각이 항상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력은 또 결핍돼 있고, 이걸 하면서 저걸 생각하고, 저걸 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게 시간 개념으로 그걸 이제 얼마큼 많이 생각하느냐, 얼마큼 많이 뭐 실천하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건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차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요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돼서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 개념보다는 이 생각 개념, 생각을 자꾸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너무 생각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뭐 서너 시간 혹은 또 뭐 30분 동안 1시에 차는 요 정도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문제인식이 좀 부족해져요. 문제인식을 뭘로 해주셔야 되냐면은 심층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례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이 부분을 다 말하자면 커버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훈련하게 그다음에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이런 다음에는 뭐 한 뭐 20분 정도만 하자. 혹은 뭐 2시간만 하자. 1시간만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한 거지. 근원적으로는 왜 나는 항상 게임 시간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나는 게임 방송을 보지 않으면은 왜 잠을 잘 수가 없을까요? 혹은 왜 매일 공부를 마치고 30분 동안 게임 영상을 왜 이렇게 봐야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혹은 근원적인 그런 관심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혹은 답을 찾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게 더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아, 내가 사실은 공부뿐만 아니라 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호기심, 저런 부분에서 저런 호기심,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렇게 확장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심층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은 가정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다가가면 좀 더 문제 인식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상담이 잘 진행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세요?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식이에요. 심층을 문제인식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무슨 감정 때문에 자꾸 그걸 안 보면 무슨 감정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특별한 어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자, 심층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를 한번 찾아보죠.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올바른 길로 가면 그게 더 빨라요. 예를 들면 꽉 막힌 곳으로 가면 거리는 짧지만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조금 돌아가면 안 막히는 곳으로 가면은 그러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곳으로 가야 이제 이게 더 빨라지지 또 이제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고 본인도 흥미를 잃고 상담자도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전이 더디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생의 이러한 생각, 게임 생각 이게 게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좀 심층적이다 하고 게임 생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게임 생각을 하는가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뭔가 그 속에서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원하는 답을 들려줄 수 있는 이게 중독인지 안 중독인지를 뭐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애초에 아니죠. 중독인가 중독이 아닌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게임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까요? 이걸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본질적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인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것보다 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심층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거기서 들어갈 감정을 생각해 보죠. 개인의 심층으로 갔을 때 이 심층에서 어떤 감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계속 생각이 나네요. 항상 게임 생각을 하고요. 항상 아프리카 게임 방송이나 유튜브 게임 관련 영상을 보고요. 자, 이렇게 계속 게임 생각과 게임 영상과 이런 것들을 하고 게임 갈 생각만 하고 이 속에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거꾸로 김은숙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감정인 것 같으세요? 이 학생인데.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겉으로는 시험 기간 때는 결제도 하고 또 밤에 공부를 먼저 하고 30분 동안만 짧게 또 게임 영상 보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좀 성취 욕구나 욕구가 좀 많은 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겠죠. 그래도 겉으로라도 16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으니까 지역적이고 좋지 못한 데 가 있으니까 본인의 스스로 굉장히 두려워서 일단 내가 목표하는 것을 늘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감정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이게 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 문을 여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으냐? 게임을 할 때 감정이 뭐냐? 게임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이냐?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이제 이런 그런 게임의 어떤 자극을 받고 있다면 시험으로 인한 감정은 뭐냐? 또 시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떤 감정이 있느냐? 그래서 게임 생각 주변에 있는 그런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항상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게임이 두려운 건지, 아니면 시험이 두려운 건지, 아니면은 또 자기가 가게 될 어떤 그런 시험의 상황들, 아니면은 대학, 미래, 그런 게 두려운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그런 할 때의 감정이냐, 하지 않을 때의 감정이냐,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한 감정이냐, 이렇게 주변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손정철 집사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보기에는 두려움으로 봤고요. 그 이유가 약간 자신이 게임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될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또 같이 있는다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봤어요. 네. 그러면은 게임에 대한 두려움, 게임을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두려움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은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엔 두려움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절망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계속 생각을 뭐 하고 보면 익숙한, 한 시간 하고, 뭐 시험 끝나고 또 하면은, PC방, 만약에 이걸 하면은 못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에 혹시 절망의 마음도 있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절망의 마음 속에서 있는 그런 의미는 게임을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건가요? 게임을 못할까 봐. 자기가 게임 중독이거나, 자기는 뭐 한 시간 하고, 뭐 일주일에 3시간 하고, 뭐 하는데, 내가 게임 중독이면 게임을 못할 수도 있나 하는 거를 두려움보다는 전 절망으로 조금 더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늘 퀴즈나 이런 게 늘 대답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답을 알고, 그러다 보면, 아까 심층도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런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자체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못하는 상황에 대한 못할 것 같은 그런 게임 중독이면, 그러니까 게임 중독 그 자체,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감정보다는 게임 중독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그런 감정이 되겠고, 그러면은 네. 게임 중독이 되면은 게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남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을, 처음에는 게임을 온통 게임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게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지 않는 거에 대한 절망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돼서는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공부에 대해서 전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은 아까 김수사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그래서 네, 두려움이 의미가 좀 더 추가가 되네요. 벗어나지 못할 것 네, 같은 두려움, 게임 네. 중독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의 요소로 생각이 되고 감정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감정이 이제 이제 정확한 감정의 그런 어떤 흐름을 잘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영역에, 그다음에 유형에 맞는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런 감정이 이제 다른 감정과 연결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말하긴 하는데 딱 이 영역과 유형에서 이 목표하는 부분 중심과는 좀 동떨어진 감정? 이렇게 되면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좀 모호해지는 거. 그럼 좀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 정확한 감정이 딱 올려져야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감정이 감정인데 감정을 찾는데 이 감정이 정확하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맞춰 가셔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 가는가 하면 이 감정 상태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떤 유형에서 오는 감정이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유형에서 오는 감정이었는가를 연결을 해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욕구와 소원을 잘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떤 감정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인가 하면은 왜 자꾸 생각이 나는가,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찾아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이 자꾸 난다. 이게 되는 거고, 생각이 난다. 왜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시험 생각만 나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왜 생각이 자꾸 날까?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는 그 이유가 뭘까? 무슨 감정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걸까?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마르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왜 수분이 부족했나요? 뭐 달렸으니까.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 기간에서 있었던 이 경험에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니까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 때문에 자꾸 이제 게임 생각이 나면서 게임은 하나의 어떤 그런 자극이 되는 거죠. 간절히 물 한 잔 마셨으면 목마르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바라는 건 이건데 그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거 게임 한 판만 하면은 그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감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취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은 대개 이제 쾌락을 이제 자극하는 거니까 쾌락의 어떤 자극을 원하는 그 근원적인 그 이전에 있었던 요 때의 감정. 시험 기간에서 생기는 요때의 감정, 요걸 이제 찾아야만, 그래야만 이게 요 감정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요 속에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 들어보죠. 김진 성도님은 이게 무슨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게임 생각을 하긴 한다라는 그런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 상황을 뭐 몇 시간 정도 하루 한두 판 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방어막을 좀 쌓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치만 항상 게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런 이제 인터넷에 썼다는 것 자체가 중독인가?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럼 본인 상태에 대한 이상함과 정말 중독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이 감정을 또 이런 분야에서 감정을 찾는다는 것에 또 의미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절망도 있었고, 절망은 그 이후에 게임 중독 증상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은 두려움은 전부 못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감정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은 전부 다 이 감정 상태에서의 분명히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대상이고, 또 절망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요소로 찾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 또 하나 이해해야 하나의 분야는 뭐냐면은, 이제 욕구랑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게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의 이 근원적인 감정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뭐냐면 평소에 한두 판 정도 하고 있었고 주말에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고 있던 거를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항상 평소에 평소 상황이 평소에 어떤 채워지던 게임에 대한 어, 그런 자극이 있었던 평상시에 주말에 3-4시간 평소에 한두 판 그런데 안 하고 있었더니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미움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싫은 거예요. 원상회복. 왜냐면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하던 걸 안 하니까. 안 하던 상태가 싫은 거예요. 다시 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만큼 게임에 빠져 있었다. 게임의 기본적인 상태다. 게임의 상황, 게임 습관. 그리고 그게 중단돼 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그게 게임 중단이 싫은 거죠. 게임 중단이 싫어지고 게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면에서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못 이기면 다시 이제 게임 습관으로 돌아와서 시험 기간의 중단을 견디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임의 그런 어떤 그 익숙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더 크게 중요하게 보일 테니까. 그런데 게임 습관이 있고 그리고 그 게임 습관 때문에 게임이 중단되고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게임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평일에 늘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끊임없이. 그래서 게임 중독에서의 그런 어떤 탈피는 늘 하고 익숙하게 하고 항상 하던 것의 중단. 그게 바로 게임 중독의 핵심이고 게임 중독을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이고 그리고 하던 것들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뭘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이 평소에 하는 지금 이제 뭐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하는 이런 모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은 두려움보다는 미움으로 가야 되겠고 이 미움으로 갈 때 의미는 게임이 중단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되겠죠. 게임 중단을 거부하는. 어쩌면 미움이라는 개념을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게임 중단이 싫은 거. 이제 그걸 왜 원하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쾌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었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쾌락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움이 되는 거죠. 두려움도 찾아보면 있고 절망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거는 왜 생각이 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생각이 나느냐. 두려움 때문에 혹은 또
왜 절망하느냐? 게임 중독, 게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더 큰 마음은 게임을 그만하는 게 싫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미움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움으로, 그리고 이제 미움에서 쾌락으로 연결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심층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의 심층 문제에서 미움으로 갖고 미움에서 쾌락으로 이렇게 이 사례를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쾌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을 대체할 수 있는, 목마르다고 그냥 뭐 술을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 목마를 때마다 시원한 술 한 잔이 너무 당긴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를 때 시원한 맥주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냥 생수.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제안을 해줘서 생수 한 잔 드셔보세요. 하면 이 쾌락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이제 소원이 의미 있게 이제 제시되는. 그러면 중독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매일 평일에 한두 판, 그게 또 늘어나면 네 판, 다섯 판, 여섯 판, 주말이 세네 시간, 이게 늘어나면 6시간, 7시간, 8시간,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의 어떤 결과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게 생각되지만, 그걸 바꾸면 이제 시험 결과도 의미 있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것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씩 한번 얘기해보고, 네, 정리해보도록 하죠. 김우수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해요? 네, 어, 저는 감정할 때 제일 처음에는 죄책감이 했다가 그다음에 두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미움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과정이 네 단계 과정이 있는데 문제 인식 단계와 원인 이해 단계 이렇게 나눠졌는데 문제 유형을 정할 때 어떤 감정에서 생긴 유형일까? 요에서 이제 원인 이해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지만 감정을 선택할 때는 원인 이해 부분이 과정 이해 부분에 욕구하고 더 많이 붙어 있구나. 욕구를 생각하고 내적 갈등이 어떤 욕구 때문에 생긴 그런 감정인가, 그거 연결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정을 붙어 있다. 네, 예, 네. 그렇지. 네, 여기 뉘앙스가 약간씩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게임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게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인지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욕구랑 연결을 해서 하면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계속 같이 연습하고 또 이해하고 목사님, 요거를 눈앞에 바로 현재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그는 감정이라 그래갖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걸 보는 거죠.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정확히 맞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이 학생의 그런 고민을 가장 정확하게 너무 긴 것도 아니고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초점이 딱 맞을 때 여기에 딱 이제 핵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걸 잘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약간만 틀어줘도 전혀 딴 얘기가 돼버립니다. 정확하게 맞춰주면 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막 이게 너무 멀어지게 되면 막 두려워하고 난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막 절망이 되면 제가 절망했나요? 뭐 이런 뭐 도리어 반문할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 견디겠어요.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그 다음에 손종천 입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감정에서 미움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과제 중에 물론 그 순서는 다 안 맞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은 제가 쓰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제가 게임을 계속 했는데 시험 기간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미움으로 근데 저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으로 보니까 이게 또 조금 그런 상황 자체에서도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분노를 가지고 절망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주어지는 그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잘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어요.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도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어야만 그래야 이제 감정을 잘 찾아가는 거죠. 미움도 비슷하게 발견하셨으니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저는 절망에서 쾌락도 보긴 했는데 이 너무 멀리 봤구나. 이 사람이 게임을 못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게임을 못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로 지금의 포커스를 봐서 간단하게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다른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답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답을 보면.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 멀리 봤구나. 이건 좀 너무 짧게 봤구나. 아, 요게 제일 적당. 그 개념을 계속 머릿속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문제는 이런 게 더 적절하네요. 지금 얘가 이걸 싫어하는 거네요. 이렇게 딱 설명하면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싫은 마음이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요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로 사람이 요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데, 개가 혀를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도대체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게 싫을 때 그런데요. 싫을 때 입맛을 다신대요.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내민대. 그러니까 이게 나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데, 이게 불편한데. 그래서, 아, 얘 마음이 이렇구나. 요걸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그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대응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눈치를 잘 살펴서, 요게 싫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럼 훨씬 더 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남미 집사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상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사람에게 가장 괴롭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을 딱 찾아내는 그 센스? 그게 민간인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 영역, 유형, 감정, 일부를 찾을 때,
뭐 이렇게 그 어떤 본문을 딱 읽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막 깊이 본다든지, 또 어떤 그 본질의 문제를 깨뜨리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주변 상황, 벌어지는 상황을 너무 크게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이렇게 조금 내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제 자신을 한번 봤거든요. 내가, 어떤 그 중요한 문제를 내 자신이 중요한 문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그 인정하거나 그것을 보려고 자기 안에 있는 지금 당장 현재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그것을 직관하려고 하지 않나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이런 나의 그런 그 형태를 보니까 내가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현재 가장 큰 괴로움, 그것을 참는 게 조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상담적인 마인드는 항상 그런 이제 현재에도 늘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지금 당장 또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당장의 삶 속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재인 성도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확실히 정리되니까 되게 명료해지고 생각도 그렇구나 이렇게 명료하게 딱 정리가 한 줄로 되는 것 같아요. 미움도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어느샌가 미움을 그냥 멀어지고 싶은 거, 이 사람이랑 떨어지고 싶은 거, 그 틀 안에서는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왠지 미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멀어지고 싶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두려움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건데 상담을 하면서도 자꾸만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이것도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반절만 기억하고 있다. 초반에 뭐 했던 걸로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더 이런 큰 의미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요만큼 의미를 축소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이제 미움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이 확장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았어요. 네, 네. 6가지로 국한되는 것 같지만 6가지의 쓰임이 되게 다양해요. 모든 영역들, 더 유형, 욕구 한 4가지 정도였으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실체를 다 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6가지들 중에서 계속 적용해서 제일 잘 맞는 거, 제일 아주 명료한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러면은 미움도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또 두려움은 또 당연히 많이 나타나는 때가 있죠. 이제 미움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영어로는 hate이신데 hate 하다는 거는 뭐 대상, 상황, 뭐 어떤 사건,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쓰임새가 많은 그런 감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이해하고 다른 것들도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라 그때그때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철 입사님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기념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있는 미묘함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자 하실 때에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잘 지켜보게 하시고 잘 살펴보게 하셔서 또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그렇게 준비되고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주님의 보여주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